자, 귀족 사이의 형성과 대외 관계, 이제 교과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고려의 통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그러니까 이 제도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제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줄이에요. 자, 고려의 중앙 정치는 자, 성종 때 마련한 이성육부로 운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성육부. 어느 왕 때? 성종 때. 그쵸? 우리가 이 성종이라고 할 때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완성을 뜻한다라는 거죠. 어떤 이제 기틀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틀, 이성육부라는 걸 성종 때 마련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최고 관서로서 중서문화성이 있고요. 그 장관인 문화시중이 국경을 총괄했다. 문화시중 이라는 이제 관직 명칭도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서성은 그 아래 육부를 두고 정책 집행을 담당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중서문화성이 있고요. 같이 이제 상서성이 있는 겁니다. 상서성 그러니까 왼쪽에 이제 우리 기구 이거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중서문화성이 있고요. 상서성이 이제 기본 틀이에요. 2성. 그 다음에 상서성 아래에 이렇게 이제 육부가 있는 거죠. 자, 이 상서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의 어떤 집행을 담당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중추원은 군사 기밀을 다루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우리가 이제 그 수업에서 이 중추원 안에 크게 이제 이제 고위관직, 하위관직 이렇게 나눠지죠. 추밀과 승선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추밀이 이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거고요. 자, 여기 왕의 명령을 이제 전달한다라는 거 이제 승선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 승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문서를 올린다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 보면 이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요 이제 임무가 별도로 나와요. 기구로 하나로. 그게 바로 이제 승정원이에요. 그 승정원 할 때도 승자가 이승자예요. 참고로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일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어사대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관리 감찰하는 이제 기구다라는 거고, 또 3사는 국가 재정의 출납과 자, 회계 업무를 맡아서 처리했다. 그러니까 3사는 이제 회계 업무다. 돈과 관련된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관이 함께 모여 중요한 정책을 의논하는 기구가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회의기구의 존재는 고려의 정치가 자, 누구 중심? 그렇죠. 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잘 나타낸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중서문화성 이제 보면은 자, 재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위 관직에는 이제, 재신이라는 이제 그 관직이 있는 거고요. 그 아래에 이제, 낭사, 이렇게 있는 거지. 재신과 낭사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 고위 관직, 재신, 그 다음에 중추원의 고위관직, 추밀. 그래서 이 재신과 추밀이 모여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의 구성원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합쳐서 이 재신과 추밀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합쳐서 제추. 요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거죠. 이 제추들이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의 구성원이다라는 거죠. 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 고려가 이제 귀족 중심으로 운영됐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고요. 이 도병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 문제, 그러니까 국외와 관련된 거, 식목도감은 우리 국내 어떤 이제 중요한 정치와 관련된 그런 이제 회의기구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틀인 이성육부 같은 경우에는 그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성육부. 이성육부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추원과 삼사. 요거는 이제 어디?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또 추가로 자, 이 어사대 관리들과 그 다음에 아까 이 중서문화성의 요 낭사 있죠? 이
어사대와 이 낭사 이 사람들을 합쳐서 우리가 대간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이 대간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정책의 잘잘못을 비판하고 어떤 이제 시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간언을 한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설명 잠깐 보면은 자, 중소문화성과 중천의 고관들은 자 도병마사에 모여서 국방 문제, 그러니까 국외 문제죠. 그다음에 식목도감에 모여서 국내 정치에 관한 각종 법률, 시행 규칙, 그러니까 국내 문제를 다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고려의 이제 중앙정치 제도가 어떤 기구들이 있었는지 그 기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또 어느 나라, 당나라, 송나라 영향을 받은 거 그런 거 이제 확인하고 또 이제 고려 독자적인 기구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런 역할들 잘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제 지방행정 중앙을 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 지방을 봐야 되겠죠? 자, 고려 지방제도는 자 성종 때 12목이 설치된 이후에 자 현종 때 그 골격이 완성됐다. 그러니까 자 성종 때가 기본 틀이 완성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종 때 지방의 주요 어떤 그러니까 그 지점에다가 이제 목이라는 걸 설치한 거야.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좋은 자리를 목이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12개의 목을 만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 지금 지도 잠깐 보면 뭐 여기 황주목 뭐 이렇게 있고요. 뭐 광주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목을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주요 지방의 주요 이제 어떤 그 거점에다가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야? 지방관 수령을 파견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현종 때 이런 오도 양계의 틀이 완성됐다라는 거고요. 자, 보면은 전국을 오도 양계의 경기로 나누었다. 자, 그 다음에 이 오도에다가는 누굴 파견해요? 안찰사를 파견해가지고 오도 아래에 이제 파견된 그 지방관들이 잘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거고요. 또 양계에는 누굴 파견해요? 병마사 파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도 양계에서 군사적 요충지에는 이제 도부 설치했다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오도에는 군현을 설치하고 수령을 파견했는데 자. 또 거기에다가 이제 목도 이제 설치가 돼 있다. 참고로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자, 이 5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일반 행정구역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양계는 북방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자 군사 행정구역이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외침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뭘 설치했다? 진을 설치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5도에는 어떻게 돼요? 군과 현을 설치했다 이렇게 보면요. 그 양계에는 진을 설치했다 이런 거 여러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요런 게 있어요. 고려 삼경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수도. 그러니까 고려의 수도는 개경인데 이제 개경만큼 중요한 이제 어떤 수도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도시다 이런 거야. 그래서 평양 우리 이제 서경으로 했다라고 했죠. 요거는 자, 근데 경주를 동경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세 가지 서경, 동경, 개경을 삼경이라고 이제 했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 동경을 이제 삭제하고요. 남경 을 이제 포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확인을 하고요. 남경은 여기 지금의 서울이에요. 참고로 자, 그 다음에 자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 지방관이 파견되면 주연입니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걸 속현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더 많다고요? 주연과 속현 중에서 속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주연과 속현 중에서 속현이 더 많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향부곡소와 같은 특수행정구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이 향부곡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지방의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호족 출신인 그 지방에 누가 향리가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관이 모두 파견된 것도 아니고요. 특히나 지방관이 없는 이런 속현에서는 향리가 그만큼 지방관의 역할을 다 이제 맡아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이더라도 그 지방관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돼? 그 지방에서 오래 토착 세력인 호족들, 그러니까 호족 출신들 이 향리가 이제 실질적인 어떤 업무를 담당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뭐 서해도, 교주도, 뭐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5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계 한번 볼게요. 북계, 동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국경 부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계를 설치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군사제도 한번 봐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군사제도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무조건 나누는 거죠. 어떻게? 중앙군, 지방군.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나누는 겁니다. 자, 중앙에는 2군 6위. 이렇게. 그래서 2군은 궁궐과 왕실을 지켰고요. 6위는 수도, 개경과 국경 지역의 방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앙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왕실과 수도를 지키는 게 기본 틀이에요. 근데 기본 이제 일이야. 기본 업무인데 이 6위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수도와 그다음에 그 개경 주변도 이제 지키는데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 이제 이 북계나 동계로 가서 국경 지역도 이제 그 방어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그다음에 자, 지방군은 양민들로 편성된 5도의 주현군, 양계의 주진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5도에는 군이나 현을 설치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현이에요. 주현군. 그 다음에 양계는 어떻게 돼? 진을 설치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진군이에요. 그렇게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자, 주현군은 지역의 수비와 국가의 공사에 동원이 되었고요. 자, 교대로 양계에 나가서 국경을 지켰고, 주진군은 양계에 계속 주둔하면서 국경을 방어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내려오면 우리 자료 톡톡에 호족과 향리가 있습니다. 자, 고려 초기만 해도 지방에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던 호족은 고려의 통치 체제가 정비됨에 따라서 중앙으로 진출하거나 지방에 남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됐다.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 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자, 고려 초기에 이제 지배층 하면 이제 호족인데 광종 때 이제 과거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 이 호족들이 어떻게 돼? 이 과거를 시험을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방에 남아서 향리가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호족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 가운데 자, 중앙으로 진출해서 고위 관료가 된 사람들이 이제 귀족, 나중에 이제 문벌 귀족으로 이제 많이 성장을 하는 거고요. 자,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향리가 되어서 지방관을 도와서 지방 행정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업무를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편이나 특수행정구역의 업무는 향리가 맡아서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직책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가 있었으며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관료로 출세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이제 지방행정제도와 군사제도를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교육제도 한번 봐볼게요. 자,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자, 성종 때, 맞죠? 또 봐봐요. 성종 때 이렇게 얘기 나오죠. 자, 개경에, 자, 국자감을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자, 고려의 기본, 최고 국립교육기관입니다. 수도에 만들어진 국자감.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지방에는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해서 교육했다. 근데 이거 박사제도, 어느 나라에 있었던 거야? 우리 고대에 보면. 그렇죠. 백제에 있었었죠? 그 백제에 있었던 이런 박사제도가 그냥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 그 분야에 어떤 통달했다. 라는 거 이제 박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별도로 지방에 또 향교를 설치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참고로 우리 그 국가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은 이제 시험으로 학생 뽑았고요. 그 다음에 신분에 따라서 학습 과정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뭐 귀족들의 자제는 또 따로 배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이 달라요. 그 같은 귀족이라도 이제 좀 이제 고위 관리냐, 그러니까 고위 관리의 자제냐, 하급 관리의 자제냐 이런 것도 좀 다릅니다. 자, 내려와서 이제 관리 등용제도입니다. 자, 다양한 이제 관리 선발 방식이 있는데 기본은 과거제와 음서제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자, 광종 때 중국의 후주에서 기여한 쌍기의 건인을 받아들여서 과거제가 탄생을 했고요. 자, 제술, 명경, 잡과, 그러니까 자, 여기 이게 이제 확실한 거예요. 보면은 봐봐요. 지금 여기 교과서 이게 설명에서는 제술, 명경, 잡과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본 틀이 그러니까 제술, 명경과는 문과예요.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 틀은. 자, 제술과는 문학적 재능과 정책 등을 시험했대요. 제술, 논술, 글쓰기죠. 문학적 재능. 명경과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 경전이죠. 작과는 자, 법률, 산술, 의학, 지리. 그러니까 실용학문, 실용기술학. 그래서 이제 기술관이 되는 겁니다. 자, 왕족이나 공신에 자손 고위 관료의 자제는 과거 시험을 치지 않고 관리로 임명되기도 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음서라고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귀족들은 음서의 혜택을 받아서 귀족의 지위를 세습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음서 제도를 통해서 고려 같은 경우에는 귀족적 특성을 보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아까 우리가 중앙정치제도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 중앙통치에서는요. 그, 뭐, 그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 아, 귀족적인 특성을 갖고 있구나. 고려라는 나라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여기 관리대경제도에서는 음서라는 제도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자, 역사탐구의 고려 귀족사회의 특징 한번 봐볼게요. 자, 고려 귀족의 특권, 요 특권이 또 이제 중요합니다. 자, 보면은, 그러니까 고려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라고 그래? 귀족사회다라고 이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특권이 뭐냐는 게 중요하겠지. 자, 일단 음서, 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료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자, 관리는 관직 복무의 대가로 전식과라는 거를 받았대요. 근데 이러한 이제 전식과는 관직에 물러나거나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대요. 그런데 오품 이상의 관리는 전식과 외에, 자, 공음전이라는 걸 받아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세습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자, 일단 여기서 전식과라는 걸 먼저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삼국시대 할 때 우리 뭐 이런 거 봤었죠. 노급, 뭐 시급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관료전 이런 거 이제 했었잖아요. 자, 노급, 시급, 관료전 이거 뭐야? 다 누구한테 주는 거야? 관리들에게 준다라는 거죠. 뭐의 대가로? 국가에 일하니까 국가에 대한 월급으로 대신해서 요걸 주는 거야. 근데 이 땅을 가지라고 주는 게 아니죠. 여기, 그러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원래 국가에다가 내야 되는 그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을 국가에 안 내고 그 관리가 네가 월급으로 그걸 가져가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죽으면 반납하는 거죠.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려는 전식과래. 그러니까 명칭만 다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관료전이나 전식과 똑같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기본 틀은, 성격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자, 여기 공음전. 자, 오품 이상의 관리들은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세습할 수 있는 토지를 따로 받아야 돼. 이건 가지라고 주는 거야, 결국에는. 원래는 이런 건 다 반납을 해야 이런 건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고려 귀족들은 뭐야? 음서를 통해서 시험을 안 보고 관직에 진출할 수가 있죠. 정치적인 특권이죠. 자, 그 다음에 공음전 받아서 땅 대대로 물려줄 수가 있어요. 자기 이제 후손들한테. 요거는 어떻게 돼? 경제적인 특권이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이 밑에 문제 한번 보세요. 고려의 귀족 사회를 뒷받침하는 두 개의 제도. 자, 정치적 특권과 경제적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정치적 특권은 뭐라고요? 음서. 자, 경제적 특권은 다시 경제적 특권은 공음전.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보면요. 과거제를 통한 신분 상승, 한번 봐볼게요. 자, 진골 귀족이 권력을 독점하였던 신라와는 달리 고려는 혈연이 중시되면서 과거제 등을 통해서 관료가 되어서 신분을 상승시킬 수가 있었다. 자, 신라는 우리가 골품제로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딱 정해져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럼 약간 이제 폐쇄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고려는 이제 신라보다는 조금은 이제 좀 열려 있다, 조금은 개방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방 향리 가운데서도 과거 시험 통해서 높은 관직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나중에는 이제 조선시대까지 가면은 이제 과거 시험 안 보면 높은 관직까지 못 올라가는, 그러니까 능력을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여기 문제에서 이번에 고려 사회가 신라에 비해서 발전된 사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 요거 밑줄근 부분이에요. 자, 신라의 귀족이 혈연 중심의 골품제를 통해서 그 특권을 유지시켜 나갔다면 고려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귀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라보다 더 발전된 사회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이제 대외관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고려 전기에서 대외관계 하면요, 이제 고려는 500년 동안 외침을 많이 받아요.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는데, 지금 전기에 이제 쳐들어왔던 게 이제 거란과 여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거란 한번 봐볼게요. 자, 당시 동아시아 국지정세 한번 보면요, 10세기 초에 동아시아 보면은, 자, 중국에서는 5대 19개 혼란기를 거쳐서 송이, 중국을 다시 통일을 했고요. 자, 북쪽에는 거란이 있었고, 자, 고려는 송과 외교 관계를 맺고 거란을 견제하는 국제 질서가 형성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거란이 송을 공격하기에 앞서 고려에 침입해요. 그러니까 송나라 공격하기 전에
후방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고려를 먼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희가 지금 1차 침입이죠. 서희가 거란의 장수 소송령과 담판에 나서가지고요. 자, 송과의 관계를 끊기로 약속하고 대신에 자, 이 강동 육주를 확보해서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차 침입의 어떤 중요한 내용이죠. 서희가 소송령과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 지역을 얻었다. 자, 요 강동 육주 지역을 한번 지도에서 확인해 볼까요? 자, 이쪽이 바로 강동 육주다라는 겁니다. 6개의 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개의 주 중에 여기 봐봐요. 귀주 있잖아. 나중에 강감천 귀주 됐죠. 요 부분 여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 그러나 고려가 송과의 친선 관계를 계속 유지하자 거란이 다시 침략했다. 이게 이제 2차 침입이죠. 여기는 지금 1차 침입이고요. 자, 여기 뭐 개경이 함락되기도 했고요. 양규 등이 뭐 활약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2차 침입은 우리가 완전히 패배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3차래요. 자, 귀주에서 강남천이 지휘하는 고려군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고 물러갔다. 귀주 대첩에서 이제 크게 이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자,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고구려는 압록강 하구에서 동해안의 도련포에 이르는 자, 천리장성을 쌓아서 북방민족 침략에 대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오른쪽에 우리 지도 잠깐 봐볼게요. 자, 지금 10세기. 자, 고려가 있고요. 자,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송이 통일했을 때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그럼 여기가 거란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자, 여기 흐름을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송나라가 이 5대 10국을 여기를 이제 통일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송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런데 거란이 여기 위에서 이제 점점 이제 성장해요. 여기 만주 일대에서 성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거란이 이제 우리 고려에도 지금 3차례 침입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송나라 입장에서는 거란이 너무 세니까 자, 이 여진도 이제 여기 연해주 지역 여기에서 점점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이라고 이제 하고요. 자, 송나라가 여진과 이제 손을 잡고요. 거란을 멸망시켰어. 자, 거란이 이제 그래서 송과 그 다음에 여진의 연합부대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먼저 거란이 멸망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진과 송이 이제 동맹 맺어서 거란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제 여진이 이제 알게 된 거야. 아, 송나라가 국방력이 너무 약하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나라가 어떻게 돼? 이 영경 베이징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요. 이 황허 일대 여기 황허강이죠. 여기를 차지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원래 송나라의 수도는 여기에요. 카이펑이에요. 변경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어떻게 돼? 이쪽 항저우 지역으로 내려와. 그러니까 양쯔강 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황허 일대를 금나라가 차지하고요. 여기 이제 강남 지방 양쯔강 일대를 이제 내려온 송 남쪽으로 내려왔다 해서 남송입니다. 남송이 이렇게 이제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 이제 흐름 배경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제 알아두고요. 자, 그다음에 내려와서 자, 역사 탐구의 서희의 외교 담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서희가 이제 소송령 만나러 이제 찾아간 거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려 이제 소송령이 먼저 얘기합니다. 고려는 신라의 뒤를 이은 나라고, 자, 이 땅은 우리의 영토인데 왜 우리 땅을 넘보는가 하는 거야. 우리는 이 나라의 후손이라는 뜻에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다.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이다. 기억이 들어갈까 볼까요? 그렇지, 고구려죠. 그러니까 거란이 이야기하는 거야. 왜 고려 우리 거란과 사이 안 좋게 지내고 왜 오히려 우리 적대시하냐라고 하니까 우리 서희가 얘기하는 거지. 아니, 우리 고구려 후손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이 뭐냐? 코오리어. 우리 고려 사람이다. 오히려 너네들이 지금 우리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돌리는 거죠. 자, 그대들은 왜 우리는 외면하고 자, 누구하고만 사귀는가? 누구겠어? 송나라겠죠. 왜 송과만 사겨? 하니까 그것은 압록강 안팎에 자, 이 여진족이 있어가지고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진을 내쫓고 성을 쌓아 도를 만들면 어찌 그대들과 교류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진족이 막 이제 여기 국경 근처에서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너희 거란한테 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강동육주 지역을 주는 거죠. 이 소송령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 이거 빈칸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자, 이번에 서희의 외교 담판이 성공을 거둔 이유. 자, 이제 서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거란이 왜 쳐들었는지 침략 의도가 결국에는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교류하자라고 하는 데 있으니까 이 침략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외교적으로 이제 그 교섭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거란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넘어가서 이제 여진과 관련된 내용 한번 봐볼게요. 자,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후에 고려는 여진족에게 또 이제 시달렸어요. 자, 여진족은 본래 고려를 부모의 나라라고 부르면서 이제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12세기에 여진의 한 부족인 완颜부가 여진족을 통일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고려와 자주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천리장성을 넘어서 여진족의 근거지인 동북지방을 점령해서 거기에 구성을 쌓았대요. 이게 바로 동북구성이다라는 거예요. 위치는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여진족이 그 땅을 돌려주기를 간청하고 방어하기도 어려워서 결국에 1년 지나고 나서 여진족에게 이 구성을 다시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뭐 척경 입도비라고 해서 이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뭐 이제 그 그림 첩에 이제 그 실려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이제 여기 고려 지경에서 고려의 경계선 해가지고요, 여기 구성 쌓은 막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려져 있어요.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내려와서 자, 여진족은 금을 건국하고요, 거란을 멸망시켰다. 송과 이제 연합해서요.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 본토로 들어가는 거죠. 송을 남쪽으로 몰아내고 중국의 화북지방, 황허 일대죠. 자, 금이 이제 고려에 압력을 가하면서 군신 관계를 강요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금의 요구를 둘러싸고 고려 정부에서 이제 갈등. 그러니까 이 원래는 우리를 부모의 나라로 이제 섬겼던 여진족인데 이제 군신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지요.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막 부모라고 이제 막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어주냐 마냐, 이제 신하들 사이에서, 관리들 사이에서도요, 이제 논쟁이 있겠죠. 그러다가 당시에 이제 권력을 잡았던 이자겸 등의 집권층이 금의 요구에 굴복해서 자, 결국에는 군신관계에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내려와서 궁금해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뭐 윤관 그 이제 우리 그 조폐공사에서 만든 윤관 이제 그 그림이 나와 있고요. 메달 기념화폐고요. 자, 이 본문 한번 보면은 자, 그냥 볼게요. 자, 숙종 9년에 윤관이 여진정벌 나섰다가 처음에 패배했다고 얘기했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패배했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마병 때문이다라고 해서 기마병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별무반을 조직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별무반이 크게 이제 세 개의 군대로 쪼개져 있어. 잘 보면은 자, 귀족부터 양인 노비에리까지 광범위한 계층으로 편성이 됐는데, 자, 기병인 신기군, 보병인 신복군, 승려, 스님들도 어떻게 돼? 군인에 이제 속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신기군, 신복군, 항마군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별무반이에요. 그러니까 별무반 안에 이 세 가지로 이제 그 부대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신기군 기병이에요. 신복군 보병이에요. 항마군 마귀에 저항한다 이런 뜻은요. 그러니까 스님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교류사 한번 봐볼게요. 이제 뭐 그 주요한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 때 했던 그 내용이랑 이제 거의 비슷하고,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볼 거는 요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아라비아 상인과도 무역을 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서방 세계에 처음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 자, 고려가 이제 다른 나라와 이제 무역을 하는데 이제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역을 하겠죠. 그러니까 최대 항구, 고려시대 최대 항구 예성강 어기에 어디? 병랑도다라는 거예요.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다. 요거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지도를 봐도 어떻게 돼? 개경 옆에 지금 어떻게 돼요? 개경이 있죠. 여기가 이제 병란도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교류했다라는 거지. 수도와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도와 가까운 그 항구가 어떻게 돼? 당시에 이제 번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내려와서 이제 내용 정리 속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에 첫 번째 고려의 정치기구인 이것은요, 국정 전반을 관장하고 정책을 심히 결정했다. 뭘까요? 중서 문화성이겠죠. 자, 두 번째 오도와 양계의 군사적 요충지에 뭘 설치했다? 도호부를 설치하고요. 자, 세 번째 서인은 거란과의 외교談판으로 어디를 차지했다? 강동 육주 지역을 회복했다. 자, 윤관은 이것을 조직했대요. 별무반. 자, 고려의 여기는 국제무역항이래요. 병란도죠. 자, 그 다음에 OX 한번 봐볼게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의 행정 업무는 향리가 맡아 처리했다. 오, 맞죠? 자, 두 번째. 자, 강감찬은 살수대첩에서 여진군을 크게 격파했다. 아니지. 귀주대첩이죠. 살수대첩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고르고렸대죠. 자, 오품이상 관료의 자손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료가 될 수 있었다.
맞으세요? 맞죠? 이 제도를 뭐라고요? 음서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고려는 중국의 송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과도 무역을 했다. 맞죠?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우리가 두 번째 귀족사회 형성과 대외관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